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여름에 있었던 그 초중등 SPL 초중학생들 캠프 마지막 날인데 뭐 다른 거보다 부모님들 스피치 했던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간을 좀 길러주기 싶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좀 잘 이제 따라와 주는 것도 있었고 온라인이라는 게 줌으로 하는 건 처음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한 것들을 이제 알려줬더니 곧잘 따라왔고 무엇보다도 제가 한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를 좀 지켜나가려고 하는 게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저도 처음으로 발견했고 좀 뭔가 그래도 뭔가 좀 시켜야지 좀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라 그런지 스스로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멘토가 누구였어요? 조승훈 멘토쌤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정다경 엄마입니다. 다경이 같은 경우는 교수님하고 이제 이 부모님 기억하시죠? 인터뷰했었는데 학원 그 하나 안 이후로 보내고 전교 1등 힘들면 한. 힘든 대로 해야 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있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힘들면 힘든 대로 일어나자 해가지고 8시 전에 기상을 하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독서 모임에 그 인터뷰 이후로 그때부터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눈 부비고 그냥 앉아서 책을 읽고 또 한 번 집중을 하면 엄청 집중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셀공 시간이 늘어나고 그 세공 시간도 처음에 이제 자기가 30분을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항상 탁탁 맞춰가지고 그 안에 타이머 안에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늘어나야 이것을 너가 원하는 목표에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40분, 50분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신청한 이유가 아이가 항상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 목표대로 하고 있고 하는데 꿈을 잘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항상 뭐 그냥 다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한 자신만의 비전을 갖고 꿈 터치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제대로 잘 된 것 같고 항상 집에서도 아빠가 뭘 물어보 저희 냉장고에 딱 붙여놨는데 아빠가 오며 가며 보면서 웃거든요. 그래서 내 비전 멋지지. 그러면서 장민호 저희가 10살이고 3학년이고 하은이아엘이 지금 2학년이고 연년생 쌍둥이입니다. 아빠 장현석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퇴근이 늦어가지고 아이들의 변화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직 와닿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처음에 교수님 뵀을 때 이제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아, 우리 아이들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참 그 마음 안에 뭔가 열정이 좀 생기지 않을까? 예, 1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때가 와가지고 아이들이 들었고 이거를 수료한다는 시점에 있어서 제가 참 기분이 가슴이 벅찬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4학년 이수아, 3학년 이진우 엄마 오소희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인데 참여시킬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저는 사실 근데 이제 애들이 못할 것 같다라는 고민보다는 제가 옆에서 못 챙겨줄 것 같다라는 고민 때문에 너무 이제 일정도 바쁘고 해서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스스로 생각보다 잘해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의 엄마와 아빠도 상당히 많은 거를 좀 자극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놀랬던 게 이제 첫째, 둘째 워낙 성향이 다른데 첫째는 뭐 본인의 어떤 기상 시간이라든지 멘토 인터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를 처음 접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장점이 좀 많이 극대화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 경험으로 좀 누나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부분이라든지 새롭게 이제 아닌 것 같아. 그럼 잔소리를 해가면서 이제 결과가 나오기를 제가 이제 뒤에는 시켜놓고 좀 내버려 뒀다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제 막 재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연년생인데 쌍둥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이렇게 통제하려고 했던 게 되게 강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아이들한테 진짜 정말 잔소리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그래 다 해봐라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챙기고 되게 애착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적은 거에 책임을 갖고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나와서 아 내가 너무 얘네를 애기처럼 봤지 얘네는 어쩌면
제가 이제 평택에 지금 살고 있는데 회사가 판교예요. 근데 3주 동안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수료실 온다고 이제 아빠는 일을 가고 엄마도 일을 가니 어떻게 하니 했는데 오늘 아무튼 대단한 도전을 평택에서 저희 있는 회사 판교까지 둘이 알아서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또 버스 안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용기를 못 내던 아이들인데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 뭐 프리젠테이션도 있고 뭐도 있지만 이제 그게 저희 이제 좀 전에 아내랑 이야기했을 때는 아 그런 큰 도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고 정말 그 앞에서 이제 어머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멘토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됐나 봐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죽어라 해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니까 참 잘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도전이 됐고 이제 앞으로 또 좋은 습관이 되기 위해서 또 같이 노력을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미션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들을 넘은 거야. 허들을. 작은 허들을. 조금 더 큰 허들을. 근데 우리는 야 그 허들을 네가 넘을 줄 아니? 라는 기술을 따질 수 있거든요. 또 아니면 네가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따지는데 그 허들을 넘는데 가장 큰 필요한 건요. 옆에서 누군가가 박수 쳐주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못 넘을 수도 있잖아요. 못 넘은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너 봐. 못 넘었지. 너 못한다고 그랬잖아. 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용기를 내서 하는 과정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번에 못 넘으면 어때요? 다음에 못 넘으면 되죠. 이번에 안 되면 어때요? 그 다음에 하면 되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지속성을 가질 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 갈 길 가고 있다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따가 아이들 한 명씩 할 때는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요. 끝나면 서로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재 너 참 잘했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너한테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잘 얘기한 것 같아. 애들이 그런 거 용기 얻는 것 같아. 자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너무 익숙해요. 근데 다른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힘드니까 서로 그런 허들들을 좀 같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너무 바쁘게 왔다 갔다 결국 자기 애가 하는 거 못 들었어요. 네, 그러면 애들이 다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바쁠 수도 있죠. 그런데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신 분도 오경민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204회 부자세를 하는데, 네, 오늘은 적게 들어왔네요. 네, 나라가 복잡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이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늦게 들어오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캠프 참여했던 또 아버님인데 또 이 아버님은 또 특별한 게 애들이 넷이에요. 네. 넷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잠깐 좀 듣고 또 오늘 주영희 선생님 준비하신 주도적인 자녀 그게 결국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건요 독립적으로 키운다는 거지 걔 1등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걔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204회 하다 보니 204번째 이 부자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이종섭 사장님, 큰애가 수아, 그 다음에 수연이가 먼저지. 그 다음에 수진이, 아까 걔가 수지. 그 다음에 수현이. 됐어요? 네, 하여튼 내가 남의 집 애들인데 4명의 애들의 이름을 다 외웠는데 그 4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아버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종섭 아버님,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자 시작할까요? 네, 아버지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별거 아니지만 뭐 하나 공유, 띄우려고 하는데 띄워도 돼요? 드렸고요. 네, 네네. 촬영 시작하시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인 기업의 우리 교수님을 2018년에 만난 64기를 수료한 내 아이 아빠 이종섭입니다. 환영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물론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4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더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한 것이 어떤 식으로 성장이 됐는지를 이렇게 3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은 2가지씩입니다. 3가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첫 번째가 독서였고요. 그리고 2번째가
기록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잘할 때 어떤 부분이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우리 아이 여기 첫 번째 수학. 지금 이제 16살에서 7살 넘어가고요. 예, 축하해주세요. 자기가 열심히 목표한, 예, 학교에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짝짝짝. 네, 고등학교로 이제, 네, 여고를 이제 가게 됐고요. 그리고 둘째가 수빈입니다. 수빈이. 네, 수빈이. 네, 그리고 셋째 수지, 넷째 수연입니다. 네, 그래서 16, 14, 12, 11, 이렇게 따라들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제일, 여기 막내, 예, 제일 큰 아들이 문제죠. 네, 제일 큰 아들 열심히, 예,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우리 교수님께 배운 건데요. 예, 역시 독서입니다, 독서. 독서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데, 저희가 이제 30분 독서를 해요. 하루에 30분 독서 9시부터 9시 반까지 독서를 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책을 골라서 이렇게 독서 시간을 갖고 구글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때로는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뭐 때로는 또 잘 안 지켜지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좀 나누고 소통하고, 또 이제 제가 본계적 그 연구소에서 같이 또 배움을 가졌던 그런 독서 코칭을 해서 아이들도 똑같이 본 것, 그리고 깨달은 것, 그리고 적용할 게 뭔지 같이 나누면서 이런 시간들이 쌓이는데요. 사실 공부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데이터로 나온 것은 없지만 좋은 습관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꼭 가족 독서, 저희도 처음에 30분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처음 시작은 일단 5분 독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분 독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갖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분 독서부터 만약에 시작한다 그러면 5분 독서하고 나눔 시간들을 더 많이 해주면 아마 유익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제 기록하기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SPL이라고 셀프 플래닝 리더십이라는 또 수업이 있어요. 김영 교수님이 알려주신 수업인데, 거기서 아이들도 동일하게 사명 비전문을 같이 쓰거든요. 이제 그거를 아이들하고 최근에, 이번에 8월에 저희 아이들 4명이 수업을 다 같이 받으면서 아이들하고 어떤 미션을 했냐면, 야, 이거 하면 아빠가 용돈 올려줄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비전문을 쓸 때마다 적어도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부분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또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록하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 플래너 만들어 놓은 거에 한 줄이라도 오늘 감사할 것, 예, 오늘 반성할 것,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칭찬할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기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지만, 더불어서 SPL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사명문이 나오고 비전문이 나오는지도 알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칭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막내 거,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요거는 제일 수빈이 거, 요거는 아빠 거, 요거는 이제 수학 거, 수직계 뒤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저는 멘토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또 핵심 중에 핵심이 주도적 역량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라고 했는데요. 앞에 있는 독서를 가지고 사실 주도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록을 가지고도 또 주도적으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로 삼은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이 4명의 아이들도 조금 더 주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SPL 끝나고 나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2학기에 수빈이가 갑자기 반에서 원래 안 했거든요. 반에서 갑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겠다 해가지고 반장이 됐습니다. 그거에 또 영향을 받은 수지가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수지는 반에서 또 부반장의 역할을 지금 이제 올해 2학기 내내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오늘 그 반장했던 또 자기 친구들, 친한 친구들하고 오늘 수빈이는 주도적 역량을 가지고 롯데월드에 아침 7시 출발해서 지금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리더십들이 계속적으로 어디서 생겨나느냐? 저는 좋은 멘토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그리고 그 어른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사실 말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건 잔소리인데 교수님이 이렇게 고기를 사주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잘 따라오더라.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SPL 지금 벌써 아이들 한 3번째, 4번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꾸준함이 쌓여서 결국 아이들도 같이 성장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저도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결국 성장을 하고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장 저랑 반대되는 성향의 아내가 있습니다. 저랑 반대되는 성향의 아내가 드디어 제가 한 5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우리 교수님의 1인 기업 수업을 이번에 듣게 됐습니다. 우와! 네, 저한테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아내가 그 수업을 듣는다라고 또 이렇게 신청서를 직접 썼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큰 감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가장 걱정도 많고 또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요 3가지의 습관들이 형성이 돼서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또 저도 1인 기업 계속 또 재수강할 거고요. 또 계속 또 아이들 SPL 보낼 거지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또 도전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꼭 좋은 멘토들을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꼭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SPL 통해 가지고 그런 대학생 멘토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담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그 멘토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성과들을 계속적으로 또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좋은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또 그런 시기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수아아빠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옆에서 봤어요. 아이들이 크는 걸. 근데 이 아빠가 가장 잘하는 첫 번째 뭐냐면 잘 기다려줘요. 아까 사진에도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기다려준다는 건 인상 찌푸리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칼 갈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아까 그 사진에 있었던 표정 있죠? 그 표정으로 기다려줘요. 옆에서 기다려줍니다. 예. 물론 아이들은 막 화를 내고 지적하고 하는 것도 뭐 부모의 또 하나의 뭐 역할이 있겠죠. 근데 혼을 내는 건 있지만 화를 내지 않고 잘 기다려주는 거 저는 무엇보다 정말 존경스러운 아버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영희 강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주영희 강사님은 네, 지금은 이제 2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지만 우리가 처음 만날 때, 네, 풋풋한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SPL의 멘토로서 와서 함께 아이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진짜 좀 더 성숙한 저는 그래서 우리 주영희 선생님 보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꼭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딱 그래요.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아기를 낳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해야 된다 하고 걔를 우리 영희쌤한테 보내요. 보내면 인풋을 들어갈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미완성으로 들어갔다가 아웃풋은 주영이로 나옵니다. 어떤 애를 넣어도 주영이로 나오는 놀라운 분이죠. 그죠? 예. 저한테는 참 천군만마 같고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또 우리 SPL 3주 동안의 아이들이 바뀌는 변화를 보면 거의 기적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뭐 그런 방법밖에 사실 없어요. 그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또 외부에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동기부여되고 동기부여돼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했으면 그만큼 실행을 하고 실행을 했으면 그만큼 피드백을 하고 저는 그런 좀 변화의 중심에 있는 우리 주영희 강사님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우리 박수로 주영희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호스트 좀 주시겠어요? 호스트 드렸는데? 주셨어요? 안 됐어요? 화면, 오늘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공유 눌러보세요. 네. 네, 됐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환 교수님과 함께 우리 SPL 학생들 수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올바른 학습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영희 강사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든든하고, 저에게 참 이렇게 애정이 많이 담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20대 때 교수님 만나서 벌써 내일 모레 40이 됐네요. 네, 그래서, 저는 첫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 유치원 때부터 이제 집에서 매일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매일 이제 친구들 집에서 저희 딸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하고 같이 읽어보자 하고 저희 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무료로 독서 모임을 이제 열게 됐는데 저희 교수님이랑 참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또 김영환 교수님이기도 해서 교수님도 우리 부모 자녀 세미나를 무료로 부모님들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부모 자녀 세미나의 시초가 됐었던 것처럼 저도 교수님을 닮아 저희 아이들 데리고 무료로 수업하는 프로그램을 한 2, 3년 정도 수업을 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벌써 이제 10살이 되거든요. 6살 때부터 시작했던 독서 모임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때 독서 모임으로 같이 책 읽고 놀이하고 제가 밥해서 아이들 다 저녁 먹이고 그리고 같이 음식 만들어서 이제 간식 만들어 먹고 이렇게 했던 그 무료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수업을 했던 그 시간들 덕분에 또 아이들도 많은 생각이 열리고 또 제가 주도적인 자기주도 학습 관련된 업무를 아주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게 또 참 많이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는 분위기로 참 많이 성장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독서 논술반으로 이제 명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논술반으로 이제 바꾸고 나서, 부모님들이 이제 계속 무료로 하니까 이제 선물도 이제 과일도 막 이렇게 막 박스씩 이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물 보내는 것도 좀 이제 버겁다. 그냥 차라리 비용을 조금 받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소정의 이제 비용을 받고 수업을 하게 된 게, 저희 집에서 수업을 이제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하게 된 게, 그러면 우리도 금액을 낼 테니 수업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반으로 시작이 됐던 게 올해 15개 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75명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팀으로 저한테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와서 요즘에는 제가 사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간판이 없이 독서 논술을 수업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거기 아냐. 그래서 제가 연락처도 없이 홍보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렇게 수업을 열어서 그래서 주변에 너무 많은 소문이 나서 내년 10월까지 대기 반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왜 이런 주도적으로 뭔가 자신이 스스로 표현하고 생각을 말하고 이런 부분들에 갈망하고 또 부모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엄청난 니즈가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너무 많이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제가 오랫동안 이제 수년을 이제 봤죠. 그리고 SPL 친구들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왔던 친구들이 지금은 대학생이고, 기업을 차리고, 또 1인 기업 과정을 수료하고, 이런 오랫동안 한 자녀가, 최소 10년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도적인 힘은 정말 남다르다는 걸 저는 제 삶으로 깨달았고, 그리고 김영환 교수님과 함께 이 SPL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피부로 이제 와닿으면서 저의 삶의 일부분이기도 하죠, 이제는. 그만큼 주도적인 자녀들이 성장을 할 때 그 파워는 어마무시하구나.
그리고 부모님의 이제 케어와 열정이 들어가는 그 기준과 방향성이 얼마나 이 자녀들에게 또 좋은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또 이제 또 그 방향과 또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독서 논술이라는 명명으로 수업을 하지만 아이들에게 주도적인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그 도구가 사실 책으로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어쨌든 주도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리더십 교육,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부분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영환 교수님과 함께하는 SPL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까이서 쳐다보면서 제가 지금 벌써 SPL도 31번째입니다.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에 2번씩 해서 31번째면 지금 벌써 최소 15년 이상이 SPL을 하며 교수님과 성장을 해왔다는 건데요. 이걸로 누적된 데이터들은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주도적인 자녀들은 어떠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 화면에 지금 보이시겠지만 예전에는 주도적인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교수님과 SPL을 한 시기만 해도 자기계획표, 이렇게 주간계획표를 저희가 쓰게 되는데, 지난주 무엇을 했는지 한번 적어볼래? 라고 물어보면요, 아이들이 15분에서 20분 정도 안에 일주일치에 본인이 이제 시간을 보냈던 걸 구체적으로 적어내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을 하면서 바뀌고 있는 점들은요, 아이들이 지난주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학원에 가는 것까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학원에 갔다 와서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고, 주말에는 무엇을 했고, 이걸 돌아보는데 바로 생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의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도적인 자녀들의 특성이 아니라 이제는 흔해지지 않은 특이성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제가 이 제목에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주도적인 자녀를 만드는 것은 모든 부모님,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모든 부모님들의 이제 가장 바라는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제가 전달드리는 부분들 꼭 좀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었고, 또 부모님들한테도 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특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저희 집이거든요, 여기가. 저 오늘 좀 공개를 저희 집 거실입니다. 여기가 보이시죠? 요렇게 15개 반 친구들이 한 명도 빈자리가 없이 일주일에 15개 반이 운영이 되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19개 반으로 또 늘어날 예정인데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저희 집에 정말 시간마다 계속 월화수목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송도, 서창, 구월동에서 전교 1, 2등 하는 중학생들이 차로 오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상담도 받고, 그리고 이제 코칭도 받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코칭을 SPL에서는 누구나 와서 신청해서 들을 수 있지만, 별도로 들으려면 이렇게 힘들게 멀리서 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갈망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없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인천에서도,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인천인데 여기서도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 또 SPL 때 이 수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첫 번째 특이성은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의 인지 능력이 남다르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익숙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 능력에 조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많이 깨닫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때는 습관 리스트라는 걸 좀 작성을 합니다. 이걸 작성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부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했던 부분들,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좀 더 나한테 개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스스로 생각을 해내서 이 목록에 채워 넣는 겁니다. 근데 채워 넣는 것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본인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과 활동 반경들,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잘 수행을 해 왔는지, 그리고 내가 목표한 바를 매일 나의 삶에 익숙하게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수업의 목표가 무엇이고, 오늘 어떤 수업을 해야 되고, 선생님 오늘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 오늘 수업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건 이 수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먼저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 이해는 물론이고,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 습관 리스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하루의 삶과 하루뿐만 아니라요, 내가 오늘 그 시간에 있는 그 지금, 여기 있는 그 장소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친구인지가 눈빛으로도 보이고요. 그것을 인지하는 부분들은 질문으로도 나타나고요. 그 친구들의 기록을 보아도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들의 시간대별 그 플래너를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데, 플래너 작성을 할 때도 기존의 친구들은 선생님 저 한 번도 플래너 작성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랬던 친구들도 다른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저희가 교육을 이제 해주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실제로 계획을 해봅니다.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는지, 대충 그냥 게임하고 밥 먹고 쉬었어요.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다 보면. 근데 플래너를 쓰기 시작하면서 선생님 저는 게임을 2시간을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셀공은 1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는 30분 정도 걸리고요. 학원 갔다 와서 학원 과제하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휴대폰 만지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시간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사는지를 인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친구들은 그 특이성에 있어서 정말 많은 차이가 보였다는 점이 제가 오랫동안 봐온 친구들의 좀 특이성이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있으시면 채팅창에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 질문을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른 방식으로 세운 명확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계획을 세운다는 건 사실 안 해본 친구들은 그냥 공부하기 이렇게 세웁니다. 처음 계획을 세우는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공부하기, 숙제하기, 그리고 예를 들어 영화원 다닌다 그러면 이제 영단어 외우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사실 바른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바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는 친구들이 바르게 기준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준들이 실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 먼저 처음부터 러프하게 되어버리거나 소위 말해 대충 계획을 세우는 거죠. 대충 계획을 세우면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그 이제 결과물에 도출을 할 때 그 목표치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파악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SPL 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 코칭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본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수치까지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네, 혹시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르게 세운 목표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제가 화면에 띄운 부분들은요, 저희 친구들이 3주 차에 아까 부모님들 인터뷰 발표 영상 보셨다시피 그날입니다. 셋째 주에는 본인이 3개월 뒤 목표를 세운 부분들, 그리고 사명,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바라고 있는 명확한 이미지로 나타낸 비전을 스스로 발표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들이 아이들이 사실 저희가 다중지능 검사를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진단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검사에서 나오는 8가지 항목들 중에 자아 성찰 지능이라는 그 지능이 이제 나옵니다. 수치가요. 그 지능들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 사실 이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이미지화하는 이 활동입니다. 그래서 자아 성찰 지능은 다른 지능들은 타고나지만 자아 성찰 지능은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L을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자기주도 학습 분야에서 자기 성찰 지능을 높이는 부분의 활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들은 본인이 본인의 꿈을 위해 자신의 비전을 명확하게 성공하는 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생기겠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엄마 밑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지만 독립을 하는 과정을 통해 독립 이후에는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이미지화하면서 강인하게 기반을 탄탄하게 만든 친구들은 굴곡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만났을 때 그걸 힘차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힘이 아이들이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만큼이 있는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 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들이 박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목표를 인지시켜주는 활동, 이런 부분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언급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떠한 미래를 지향하고 있니?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바를 예를 들어 문서로, 문장으로 명확하게 시각화하는 활동들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각화하는 활동들과 함께 부모님들께서 주기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는 부분들. 우리 수지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너는 네가 가진 핵심 가치인 성실과 인내, 평등을 바탕으로 그들을 돕는 친구야. 너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우리 수지는 인간 신화 지능이 높잖아. 그리고 너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정말 목표를 바라는 지향점이 강인한 친구잖아. 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부분들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도적인 친구들은 목표 설정에 명확함의 차이가 분명히 도드라지게 나타났다는 점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특이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벌써 세 번째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명확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가정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바쁘십니다. 바빠서 계획 세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어요. 근데 이걸 잘 실행을 했는지 피드백을 잘 이제 또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고 사실 이걸 챙겨줘야 되는데
예, 쉽지 않잖아요. 집안일도 많고. 이제 집에만 가면 어떻게 그렇게 청소할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애들 잘 시간 금방 돼버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의 경험들이 이제 쉽지 않은데요. 이거는 가정에서 식사하실 때도, 한 번씩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가 발표하는 시간, 안 그래도 말씀 또 드렸었는데, 누군가 앞에서 본인의 실행의 성과를 발표를 해보거나,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해보는 경험. 이 경험은, 어떤 정말 좋은 학원에 등록을 시켜서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청소년기에 필요한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건 정말 제가 강력 추천하는 경험인데요. 본인이 구체적으로 세웠던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세운 계획의 목표치의 마감 기한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두 번째 페이지 여기 보시면 3개월 뒤 목표라고 했으면 3개월 뒤에 얼마나 그 목표치를 실행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그래야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직접 실행을 하고, 돌아보는 이제 이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아이들은, 본인의 삶을 피드백하고,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지금 여기 가운데 다경이 정다경 학생 요 화면 보시면요. 정다경 학생의 저희 카페에 매일매일 피드백 올리는 부분들 중에 제가 하나를 무작위로 이제 캡처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인데요. 왼쪽에는 이제 민호라는 친구. 아까 그 발표한 어머님의 이제 자녀분이신데, 그리고 오른쪽 이내라는 친구, 이내 어머님 오늘 오셨나요? 네. 이내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피드백은 매일 본인의 시간의 계획에 대한 돌아보는 작은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오늘의 목표 시간과 실제 시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일은 어떠한 시간으로 혹시 변경하거나 개선해야 될 여부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누군가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올라와서 카페로 들어와서 이제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같이 이렇게 카페 올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서로 더 잘하는 모습에 대해 응원의 피드백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일 케어하는 멘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멘토 선생님께서 또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과 피드백을 하는 줌 멘토링 시간을 통해서 오늘 목표치에 대해서 잘 해보았니? 어땠니? 하고 소감을 물어보고, 그리고 카페에 피드백 올리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니? 물어보고, 그리고 카페에서도 또 칭찬의 코멘트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멘토 선생님의 응원과 격려를 받는 시간인 거죠. 누군가에게 뭔가 지적받거나 누군가가 나를 훈계하거나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훈계를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훈계를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이렇게 하는 이 작은 경험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아이들에게는 참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 비전 프레젠테이션에 3개월 뒤 목표를 적었던 걸 실제로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달성을 하면서 내가 포기했던 부분은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3개월 뒤에 다시 이렇게 만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친구들이 본인의 목표치를 그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선포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실행을 했는지, 예, 이제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잘 못했으면 변명의 시간을 좀 가져보면서, 네, 내가, 지나보니까, 생각보다 달성을 잘 못했네. 다시 한 번 더 해봐야지. 라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거나, 그리고, 나 이번에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 앞에서 나눠보고 싶어. 라는 그런 갈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한 경험들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고 내가 개선되고 성장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깨달아 나간다면 아이들은 그 작은 것들이 정말 자신감이 쌓이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정말 중요한 활동이지 뭔가 하나의 커다란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너무나도 탄탄하고 너무나도 강인한 친구들로 바르게 독립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SPL을 통해 도울 수 있고 주도적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주도적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주도적인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해 나갔는지를 정말 이제 저도 우리 자녀들 보면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까지는 많이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을 보니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또 밝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요즘에 나라가 좀 어지럽고 하는 와중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자녀들은 너무너무 탄탄하고 바른 기준으로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잘 커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참 커다란 위안이자 용기이자 자극이자 또 희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SPL이 다음 달에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또 만날 우리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많이 기대가 되고 또 그 친구들도 만나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기억하시죠? 네, 지금 오늘 여기에 인지능력 그리고 본인이 올바른 방식으로 목표를 잘 설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실행했던 부분들을 누군가 앞에서 돌아보고 또 이렇게 성과물을 나누었던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했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우리 계시면? 주영이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네, 지금 질문하셔도 좋고요. 네. 3개월 뒤에 만나서, 이제 그걸 뺐네. 네. 고기를 엄청 먹었다는, 네. 네. 정말 맛있게 먹고, 네. 뭐, 어느 거 먹겠니? 삼겹살 먹을래? 양념갈비 먹을래? 그래. 2개 다 먹으면 안 됩니까? 걔 엄청 먹었어요, 진짜. 예. 뭐, 잘 먹는 거에 너무 좋죠. 예. 그런 이벤트가 좀 필요하죠. 예. 누가 저한테 그거 뭐 이렇게 다 고기 사주고 그럼 뭐 남습니까? 남긴 뭐 남아요? 애들이 남는 거죠. 예. 예. 같이 우리가 받아서 애들 먹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죠? 예. 자, 질문 있으세요? 우리 주영희 강사님한테. 네. 없으세요? 네. 자, 오늘 204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주도적 자녀, 예,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만든다는 게 무엇인가, 그죠? 예, 제가 조금 5분만 정리를 하고 오늘 세미나 좀 마치겠습니다. 네, 이 어른도 그렇고 애들도 그래요.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주도적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앞에 서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고 그냥 무조건 남 위에 군림하고 또 무조건 뭐 남보다 뭐 경쟁력이 있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한다는 건 일을 옳게 한다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옳은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옳은 방법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의미를 두는 겁니다. 아까 우리 주영희 강사님이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 발표할 때 이렇게 사명, 비전 이런 거 적죠. 예, 이건 뭐 성인들 교육할 때도 똑같이 적습니다. 시작할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너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니?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경쟁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공부를 어떤 옳은 일에 의미에 둘 것인가? 저는 이게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대한민국 보면 너무 시끄럽죠. 그죠? 예. 또 오늘 이제 탄핵이 됐는데 그 시위하는 현장에 의외로 젊은 애들이 많은 거 아세요? 학생들도 많은 거 아세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과거 우리가 이제 시국이었을 때 나갔을 때는 그 정보가 유통이 잘 안 됐거든요. 인터넷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정보에는 옳은 정보도 있지만 나쁜 정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별하는 능력, 통찰 능력이 없으면 주도적으로 누군가가 행동할 때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널려 있는 지식들, 정보들,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식견,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위 통찰. 그런데 지금 한국은 사실 그래요. 정치인의 수준은 낮아요. 예, 그거는 뭐 그런데요.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높아요. 어느 나라도요. 대통령이 법으로 잘못돼서 탄핵돼서 이렇게 몇 번씩 탄핵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어때요? 다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관건은 법의 집행 시스템과 국민의 여론이 옳은가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지식이 많고 공부를 잘하고 뭐 그런 얘기, 서울대를 나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이 아이들이 옳은 안목과 옳은 식견과 옳은 통찰을 갖고 있는가 이거죠. 저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아까 우리 이종섭 사장님 수안에 아이들이 넷인데 어떻게 키워요? 아까 그랬죠. 오늘 노하우 다 알려드린 거예요. 저거 사실이에요. 네, 저거 사실이에요. 그 이제 한 분이 더 계세요. 우리 이른 기업의 정 무슨 사장님인데 그 집은 오남매예요. 근데 그 집도 어떻게 키웠냐면 독서로 키웠어요. 저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수아빠한테 배우기도 하고 방법을 찾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아이들을. 그런데 그 독서를 키운다는 게 뭐냐면 그냥 앉아서 책 읽어 이게 아니고요. 아이들 스스로 옳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면 4명과 5명 또 그런 아이들이 도대체 부모님이 위해서 찍어 누른다고 아이들이 듣습니까? 그렇게 듣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아이들의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요. 부모가 굴림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요.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좋은 결정이나 좀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옳은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제가 주도적 의사결정. 그래요. 그러려면 그냥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옳은 결정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옳은 결정을 내기 위해서는 독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안목과 식견과 통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육을 보면 서울대를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서울대를 나온 친구들, 수능 1등급 받은 친구들의 결과가 암울하다는 거예요. 1등급 받으면 문과는 법대를 가고, 그죠? 이과는 어디로 가요? 의대를 가요. 겨우 그 의대 나온 친구들이 자신에게 불이익이라고 병원을 떠나고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까지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만 아무 개념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 실력은 좋을지 몰라요. 기술적으로, 의료기술, 또 검찰 기술. 그런데 뭐가 떨어지죠? 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얘기하는 주도적인 옳은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좋은 결정을 해야 뭐가 만들어지냐면 좋은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좋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탄핵이 탄핵이 결정이 됐는데도 또 무슨 대통령이 무슨 담화문을 또 냈더라고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 저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맞나? 사법고시 나온 사람 맞나? 우리는 뭘 키웠는 줄 아세요? 기술자를 키웠어요. 그냥 기술자를 키웠어요.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지금 우리 애들이 기술자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뭐가 돼야 돼요? 경영자가 돼야 되고요.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쪽 선에 못 키운다는 거죠. 아까 우리 주영이 선생님 집에 애들 그렇게 깜짝 놀랐어. 역시 주영이다. 예. 아이들 데리고 저렇게 하는 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토론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경쟁하는 애들로 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경쟁의 선에 줄 서지 않습니다. 주도적으로 어디에 들어갈까요? 주도적으로 사회를 바꾸고 사람을 돕고 성장시키고 거기에 줄을 서는 거죠. 제가 아이들 캠프하면서 절대적으로 아이들한테 주는 게 있어요. 등수 따지는 거 아니다.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런 캠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이거 왜 했을까? 그럼 애들이 그래요. 왜 했냐고. 저 왜 했다고 그래요? 제가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으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 몇 년째야? 20년째 이 캠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스티븐 잡스를 찾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를 찾는 거고요. 빌 게이츠를 찾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에 나오는 거지 1등, 2등이 아니다는 거예요. 노벨상 받은 애들이 나와야 되고요. 저는 그런 아이들이 아주 기본적인 자세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가 배웠던 옳은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주도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기업에서도 그러잖아요. 손 들고 뭐 하라고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합니다.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야, 이 나라의 시민의식, 민주주의 의식은 전 세계 1등이에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해서 탄핵으로 하긴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법의 두려움과 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리는 거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그러다가 이 사람의 생각은 아직도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결정에 절대로 감정을 실어서는 안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법으로 그분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의 자녀들이 커도 마찬가지예요. 예, 커서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과 리더가 올바르지 못한다면 그거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SPL 캠프는 1월 6일부터 시작하고요. 매주 월요일 3번 합니다. 그럼 마지막 주 월요일 날은 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예. 제가 내일쯤 문자를 좀 보낼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이게 2번, 3번 오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재수강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좀 특별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왜냐면 한 번 와서 좀 바뀐 것 같고 끝나지 않아요. 예. 계속 반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혜택도 주고 또 좀 더 폭넓은 아이들이 그런 저변 인식이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사명, 가치, 비전, 그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방법, 오늘에 대한 인지, 3주 동안의 캠프가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 뒤에 만나서 뭐 고기 먹으려고 오는 것도 있지만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한 피드백을 3개월 가지면 이 캠프는 4개월짜리입니다. 예, 4개월짜리입니다. 4개월 동안 이 아이들이 정말 내적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어떤 전투요? 옳게 사는 전투. 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목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 3개월 찍고 나면요. 그 다음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저기 발표하신 수아아버지도 아이들 다 학원 안 다녀요. 또 제가 지금 요즘 우리 영상에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캠프 나온 친구들. 학원 하나 안 다니고도 전교 1등 합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은 그 바쁘게 학원 다니고 뭐 하느라고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공부는, 기술은 혼자 할 때 자신의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4회 부자세 이렇게 오신 분들, 부모자녀 세미나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12월 주말에 자녀들하고 부모들 상담을 제가 주말에 서울숲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세 팀이 와서 같이 이렇게 만나고 참 오늘 왔던 친구도 너무 똘똘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 저랑 앉아서 대등하게 얘기하는 게 질문 쫙 준비해 갖고 와서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가 뭐 어느 대학 가고 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처럼 살지 마라. 다른 애들처럼 섞이지 마라. 왜냐면 이렇게 훌륭한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다 기승전 수능에 줄을 서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대학 가서 취업에 줄 서고 있는 게 저는 그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얘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정말 자신 있고 삶을 주도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친구들 지금 주말에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일본하고 미국에서 이제 신청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방학때 오셔서 함께 만나서 이 아이들이 좀 올바른 방법으로 크길 원하고, 예, 지금 1월 달에 SPL 하고요. 1월 달에 고등학생들 열정 캠프 하는데, 올해도 좀 유능한 중학생 애들은 제가 과감하게 고등부 열정 캠프로 올리려고 합니다. 유능한 학생들은.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적어도 뭐 성적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셔서 감사하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오늘 녹화한 거를 또 공유할 테니까요. 또 열심히 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주변에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힘들고 하는 분들 그냥 두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세요. 제가 진짜 뵈면 솔직한 얘기 할까요? 부모들 포기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자녀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 포기하고 있는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안녕. 이내지? 안녕. 자, 네. 자,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카메라 여실 수 있는 분 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네. 자, 찍겠습니다. 네, 사진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주영인 선생님 감사하고 이종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줌 링크 받았던 그 카페 카톡의 페이지에 우리 캠프에 대한 속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